이제 다가오는 내일 새벽 4시에 토트넘은 맨시티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올 시즌 제일 중요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의 챔스 진출 여부가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번 시즌 우승팀까지도 결정될 수 있는 아마 가장 치명적인 경기가 될 텐데요. 먼저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토트넘의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해도 승점 68점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토트넘의 막판 역전 찬스가 남아있고, 반대로 토트넘은 무조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챔스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맨시티와 아스날의 우승 경쟁 구도를 봐도 아스날이 마지막 경기인 에버튼전을 남겨두고 승점 86점으로 현재 리그 1위이고, 맨시티는 토트넘전과 웨스트햄전을 남겨두고 아스날의 승점 1점이 부족한 85점으로 맨시티 역시 자력으로 리그 우승을 하려면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만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토트넘과 맨시티 모두 반드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올 시즌 성적만 보면 맨시티가 토트넘보다 승점이 22점 더 많은 훨씬 강팀인데, 특히 최근 전적을 보면 맨시티는 작년 12월에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한 이후에 20경기 동안 무패 행진 중인데요. 심지어 올해 4월 초에 자신들의 홈에서 아스톤 빌라를 4대1로 박살내면서 복수를 한 뒤부터는 지난 주말 풀럼전까지 4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무려 7연승을 달리고 있는 미친 기세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뉴캐슬전 대패를 시작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 4연패를 당한 이후에 겨우 번리전 승리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패배라는 결과는 당연히 씁쓸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부분은 패배하는 과정이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시즌 내내 약점이라고 지적받았던 세트피스로 3경기 연속 실점을 한 것도 모자라서 갈수록 무너지는 수비 조직력 탓에 4연패 기간 동안에만 13골을 먹혔거든요. 그나마 손흥민이 강팀 킬러라는 별명답게 아스날과 리버풀을 상대로는 한 골씩 넣어주면서 간신히 체면 치레를 하긴 했지만, 손흥민을 제외한 공격진들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이제는 골도 보기 싫을 정도죠. 더 웃긴 건 지난 번리전에서 손흥민이 어디에 있든 믿을만한 동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데, 양쪽 윙으로 출전한 클루셉스키와 존슨 모두 제대로 된 패스를 하지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손흥민만 피해를 보는 그림이 반복됐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토트넘이 넣었던 두 골이 모두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로부터 나왔다는 점이고요. 반더벤이 최근 10경기에서 2골을 넣을 동안 클루셉스키는 골은 무슨 어시스트도 하나도 못하고 유산소 운동만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부상 악재가 토트넘 쪽에만 쏟아지면서 히샬리송과 비수마까지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올 시즌 내내 전력 외였던 세소뇽과 솔로몬을 빼고도 포스터, 우도기, 베르너, 벤 데이비스 모자라서 히샬리송과 비수마까지 부상을 당해버려서 기적의 용병수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됐죠. 유일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난 번리전에서 레프트백으로 잠깐 뛴 반더벤이 결승골까지 넣었던 걸 반영해서 드라구신과 로메로가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반더벤을 레프트백으로 쓰는 정도일 텐데요. 양쪽 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슨, 클루셉스키보다 반더벤이 더 믿음직스러운 게 함정입니다. 여기서 믿음직스럽다는 건 수비적으로가 아니라 공격적으로도 반더벤이 더 믿음이 가요. 오죽하면 클루셉스키를 아예 명단 제외해버리고 차라리 반더벤을 원톱에 손흥민, 존슨 윙어로 파격적인 3톱을 쓰자는 말까지 있습니다. 반더벤이 스피드도 빠르고 헤더도 되고 슈팅도 나름 감각적으로 잘 차다 보니까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 의견이었지만, 엔지 감독이 이런 라인업을 쓸 사람이 전혀 아니라서 의미 없는 그저 상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 어이없는 건 실제 현지 토트넘 팬들 중에 아스날이 우승을 하는 게 너무 싫다는 이유로 맨시티전에서 패배를 원하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런던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보다 이런 의견이 꽤나 많은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영국 기자의 입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지 기자가 먼저 엔지 감독을 향해서 이번 경기에서 지기를 바라는 팬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냐 라면서 황당하게 짝이 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엔지 감독은 어이없다는 식으로 또 비꾸면서 패배를 원하는 토트넘 팬들의 비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비율을 말하는 건가? 50%, 20%, 1%?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달라면서 질문한 기자를 민망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질문이 한 번 더 나왔는데, 내가 아는 토트넘 팬들의 대다수는 이번 경기에서 지기를 원하고 라이벌팀을 비웃은 것을 축구의 큰 일부라고 느낀다. SNS가 유행하는 시대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라면서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많은 토트넘 팬들이 아스날의 우승 실패를 비웃기 위해 맨시티를 상대로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엔지 감독은 또 충고하듯이 답변을 했는데, SNS를 살펴본다면 아마 토트넘 팬들의 99%가 승리하기를 원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실제 현실이라고는 말하지 말자. 그보다 더 큰 세상은 바깥에 있다. 만일 인터넷 세상이 당신의 전부라면 상담사를 만나야 될 것이다 라면서 마치 질문한 기자가 인터넷 중독에 걸려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못한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맨시티전을 이기겠다는 굳은 다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맨시티는 아직 우승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다들 맨시티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감독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확실히 그들이 승리하는 걸 보기 위해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제외한 팀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내 팀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면서 끝까지 챔스 티켓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의지만 가지고 맨시티를 이길 수 있다면 맨시티가 20경기 연속 무패를 하진 않았겠지만, 완벽해 보이는 맨시티에게 그나마 약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토트넘 원정과 캡틴 손흥민이거든요. 실제 손흥민은 맨시티전에 총 18번 출전해서 8득점 4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12개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도 휘슬이 울린 지 6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맨시티 킬러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주전 센터백인 반더벤과 로메로 그리고 메디슨까지 결정한 상황임에도 3대3으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때 가장 빛나는 손흥민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마다 맹활약을 해주는 건 이제 거의 상수라고 봐도 됩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의 성적은 약점이라고 할 정도인데, 6경기 성적이 1승 5패로 단 한 번 빼고는 승리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5패 중에 4패가 손흥민의 발에서 나왔고요. 최초는 2018-2019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손흥민의 선제 결승골로 1대0 승리가 시작이었고, 19-20 시즌에 손흥민의 쐐기골로 2대0 승리, 20-21 시즌에 손흥민의 결승골로 2대0 승리, 21-22 시즌에도 손흥민의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이를 의식하면서 풀럼전 승리 인터뷰에서부터 토트넘 생각에 이를 갈며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풀럼을 분석할 시간은 많았지만 토트넘을 분석할 시간은 그보다 적다. 지금부터 토트넘에만 집중할 것이다 라면서 진심으로 토트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를 뚫는 건 확실히 가능해 보이는데, 그보다 더 걱정은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과연 제 몫을 해줄 수 있는가입니다. 부디 존슨과 클루셉스키가 욕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에만 집중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수들도 정신 바짝 차려주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